유니스트는 두 개의 학부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랑 안인학부. 우선 에너지라는 이름이 들어간 학과가 전국에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자원공학과가 있는데, 그 에너지자원공학과에서는 페트롤륨이나 셰일가스,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같은 자원에 대한 에너지를 공부하는 반면, 이제 우리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 원자 사이즈에서 에너지 변환, 그리고 저장, 그리고 원자와 원자 사이에서에 일어나는 에너지의 전달과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과입니다. 화학공학과는 이름 그대로 화학광학이 공학이에요. 물질의 기초 특성에 대해 공부하는 기초 화학 과목들도 공부하고, 이 지식을 기반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응용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연구실 단위에서 개발되는 새로운 물질들을 공장 단위로 스케일업하기 위한 공정 과목들도 공부합니다. 사실 저는 저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다 가는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과 쪽으로 가기 싫었어요. 근데 사실 잘 나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잘 많이 밀어주고 집중되어 있는 연구 분야가 포진되어 있는 에너지공학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 다니다 보니까 졸업하겠네요. 대학원 가야죠. 원래 화학을 좋아하기도 했고 생물이랑 코딩이 싫어서 피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학과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무난하고 폭넓은 학과라서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재생의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데 생명, 화학, 공학의 융합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화학공학과랑 생명공학과 선택했어요. 저는 1트랙이 신소재공학과인데, 신소재공학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유기물을 기반으로 한 OLED로밖에 만들 수 없어서 유기물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화학공학 하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싶어서 선택했어요.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분야의 화학을 배우긴 하는데 딱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전공 필수 과목으로는 기초 화학 과목들이랑 공정에 관련된 과목들을 배우고, 선택 과목으로는 고분자, 생화학, 촉매, 나노재료, 물질 분석 등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넓고 얕게 배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에 맞춰서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에너지공학과는 화학공학과랑 다르게 전통 공정 과목이 없습니다. 화학이 정미서로 들어가는 모든 과목, 유기, 물리, 무기, 분석, 고체, 전기, 고분자, 표면 분석, 모든 화학에 대한 과목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화학에 대한 과목들과 더불어서 이제 공학 과목, 반도체 공정 개론이라든지 용액 공정 개론, 기기 분석 등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화공 트랙 영문 이름이 어드밴스드 케미컬 엔지니어링인데, 연구 중심 대학답게 화학을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 연구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대신에 다른 정통 화학공학과에 비해서 공정 과목이 적다는 지적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화공 트랙의 아이덴티티를 살리기 위해서 공정 과목들이 많이 추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에너지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한 이제 기초 과목들이 정말 커리큘럼이 탄탄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하실 때 이제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는 내용에 선행 기반되는 학문들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공학과 교수님들이 가장 연구 실적도 잘 뽑아내고 계십니다. 절반은 취업, 절반은 대학원인 것 같아요. 취업을 할 생각이라면 석유화학, 정유, 정밀화학, 배터리,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회사에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 갈 생각이라면 자신의 1, 2트랙 조합이랑 연구실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화학과, 화학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도시환경공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실로 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화학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는 직군으로 회사를 어플라이 하실 수 있고요. 대학원을 더 많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실 때 마찬가지로 화학공학과처럼 다양한 학과의 대학원, 예를 들면 화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에너지공학과 등 다양한 대학원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에너지공학과 학과를 나오셨다고 해서 무조건 에너지공학과 대학원을 가야 돼는 아닌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연구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2차전지, 두 번째로 솔라셀, 그리고 세 번째로 에너지 재료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를 이루고 있는 양극물질, 음극물질, 그리고 가운데 분리막, 그리고 전체에 포진되어 있는 전해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전지 공정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니스트에서 밀어주고 있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 솔라셀을 연구를 하게 되신다면 이제 솔라셀을 고분자를 이용해서 연구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기합성 등을 이용해서 optoelectronics를 형성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차원 구조, 유기 구조체라는 고분자를 합성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뭐 퀀텀 닷 매트리얼을 합성하실 수도 있고, 이제 생체 모사를 이용해 물질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코딩을 통해서 물성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도 있어요. 화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분자 소재, 탄소 소재,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와 같은 소재 연구를 많이 하시고, 광촉매나 친환경 촉매 같은 촉매를 연구하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세요. 생화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은 바이오 리파이너리라고 해서 바이오 연료를 만들거나 효소를 이용한 반응을 연구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마지막으로 분자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런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교수님들별로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각자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애화공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업 때 특유의 북적북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전공 수업을 듣게 된다면 모르는 친구들이랑 혼자서 수업 듣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전공 첫 수업에 딱 갔는데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심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만큼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면서 다양한 거 배울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화학공학과에서 공정을 배우는 게 취업에 조금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에너지공학과 나와서 충분히 취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정유회사에 취직하시는 선배도 봤습니다. 근데 그 수가 적을 뿐이지 대부분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더 길게 보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취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이제 다 학자의 길을 걷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친구는 고등학생 때 물리를 전혀 안 배웠는데도 화공과 지금 잘 다니고 있거든요. 기초적인 수학 물리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에너지공학과는 응용화학과라는 말이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아요. 크게 그런 전통 물리를 다루지 않고 연력화학도 기초 연력학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때는 자연과학 중심의 화학을 좋아했어가지고 딱 전공 수업 들어와가지고 공정 과목 그리고 물리화학 이런 데에서 연력학적으로 엔트로피, 엔탈피 계산할 때 아 이게 공정이구나, 아 이게 물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물리 수학 싫은데 학원 가도 괜찮나?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전공 들어와서 공정 문제를 처음으로 접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전공 선택한 걸 후회했던 것 같아요. 유기화학에서 명명법이나 작용기 배우는 부분에서 외우는 것이 너무 많을 때 교수님은 절대로 암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외우는 것이 너무 많아서 조금 후회했어요. 하지만 예시를 많이 보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처음 보는 화합물의 구조나 이름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좀 재밌었어요. 저 있어요. 나중에 친구들이, 다른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야, 에너지공학과 뭐야? 뭐 하는 데야? 막 에너지 파서냐? 이런 거 질문할 때. 근데 옛날에는 에너지공학과 학생분들이 더 많았는데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서 슬픕니다. 저는 후회한 적 없었어요. 없었어. 거짓말 치지 마. 대학원의 뜻이 있고 응용화학의 기초를 정말 탄탄히 다지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1번학을 1학년 때 정말 성적과 무관하게 재밌게 들으셨다면 에너지공학과로 오세요. 화학을 좋아하고 이게 어떻게 다양하게 응용되는지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 보인다 싶으면 와보면 좋은 것 같아요. 민규야, 너 전공 정했어? 잘 모르겠는데 아마 화공? 이런 친구들? 열정적이고 연구력이 뛰어난 교수님이 많으세요. 학생들도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생활해서 인적 자원이 제일 큰 재산이죠. 유니스트 에너지공학과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 중앙일보 대학평가 에너지공학 학과 평가에서 최상위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이 활용 스틸 보이시죠? 사람이 많은 대형학부치고 개인적인 것 같지도 않고 스터디도 잘 돌아가는 편이에요. 대형 강의가 많은 만큼 CT도 매우 많은데 교수님이 출첵하는지 안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느 단톡방에도 학원 한 명씩 꼭 있으니까 교수님이 막 출첵한다고 하면 막 뒷문이 열리면서 학생들이 우르르르 그냥 많이 해보셨나 봐요. 대학원은 대학생활도 공부도 같이 할 친구들이 많아서 좋아요.